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오래오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휴일이 금방 끝나가네요. 휴일이 벌써 끝나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뭐 휙 하니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휙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쏜살같이 지나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함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또 다음을 또 우리가 열심히 또 뛰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비워둔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살아가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가 없어. 뭔가 항상 많으면 5%, 하여튼 1%라도 부족해요. 부족하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삶 자체가 고행이죠, 고행입니다. 삶 자체가 고행이야. 쉬운 날이 없어. 보니까 쉬운 날이 없고, 하여튼 다 힘들어요. 좀 힘들고. 요즘 보니까 부자들, 이 부자가 결국 얼마냐? 이게 뭐 10억? 한 10억 정도 된다대. 자산이,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면은 부자 축에 끼는 것 같아요. 10억에서 한 100억 사이는 이렇게 뭐 자산가로 가죠, 자산가. 이 100억 이상은 300억까지는 고자산가 뭐 이렇게 구분하던데, 하여튼 우리는 최소한 자산가는 들어가야 돼. 자산가에 들어갔으면 다 좋겠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자산가가 꼭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노년에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지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뭐든지 준비를 해야지, 안 하면은 노년에 힘듭니다. 언제까지 국민연금에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연금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주지 않는 이상은, 300만 원 이상 주지 않는다면은 참 힘듭니다. 300만 원씩 받기도 힘들 거예요. 기껏 해야 뭐 요즘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것 같던데, 그것도 뭐 꾸준하게 내신 분들이 이제 10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하여튼 그거 가지고는 노년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노후가. 지난주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한 2,500선 회복을 노리면서 한 2,400 중후반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의 그 코로나 그 재확산이 좀 문제였죠. 재확산이 문제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긴축 속도 조절 그 시사 때문에 그런지 막 냉탕, 온탕,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했어요. 증권가에서는 연준의 그 피봇으로 인해서 연말에 산타랠리, 이 산타랠리를 기대하는데, 과연 올라나 산타랠리? 난 궁금해 진짜. 산타랠리 오겠나? 하여튼 산타랠리를 기대를 한다. 기대하면서도 약간 부진한 그 수출 성적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야.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그 코스피 지수가 전주 대비했을 때 0.14% 정도 하락을 했어요. 2434.33에 거래 마쳤는데, 이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 이 낙관적인 전망이 줄을 이어요. 있다 보니까 2,500선을 터치를 했는데 차익 실현 욕구가 막 발현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락을 하더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널뛰기를 하는 거야. 널뛰기.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결국 0.0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732.95로 마감을 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연준의 그 피봇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피봇 가능성에 기대를 하는데, 지난달 30일 있었던 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과잉 긴축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잉 긴축. 이는 과한 긴축이 덜한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건데, 하여튼 같은 날 나온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그 베이지북은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졌고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ADP가 11월 들어서 민간 부분 고용이 한 12만 7천 개 정도 늘었다고 집계를 해요. 이는 컨센 20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죠. 20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긴축 그 속도 조절로 해도 위험자산 선호가 약간 높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증시를 지탱해오던 그 대형주 대신에 이 소형주가 주목을 받아요. 소형주. 요즘 우리가 소형주가 주목을 받더라. 같은 기간 그 코스피 대형주가 0.23% 정도, 그 중형주가 0.21% 정도를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소형주는 상승을 했어. 1.46% 상승을 했던 거죠. 소형주는. 중대형은 떨어지는데 소형은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가 다소 하락을 했는데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은 이어지는 거야. 지난주 외국인들이 한 7,760억 정도 순매수했죠. 반면에 기관애들이 한 7,010억, 개인들이 한 650억 정도를 내다 팔았다. 다만 그 한국의 수출 성적표가 신통치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자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 원화 강세의 지속성을 자신하기는 힘든 것이 좀 우려스럽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 지난 1일 발표된 한국의 11월 수출입 통계 보니까 반도체, 석유화학 그런 수출 쪽이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14%나 줄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하고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파업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이 나라 보니까. 하여튼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한 25.5% 정도 이제 급감했어요. 급감하다가 동남아시아 국가 역시 한 13.9% 정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그 파월 예정의 긴축 속도 조절 발언 이후에 한때 129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쭉 빠지더라고 보니까 위원조선 선호심리 회복을 반영했는데 한국 경제의 그 펀더멘털 대비했을 때 원화 강세가 가파르다는 것은 다소 이제 부담스러워요. 원화 강세가 지속되지 못한다면은 외국인 수급의 꾸준한 유입도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12월 그 FOMC에 대한 이 힌트를 제시한 만큼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지 않는다면은 그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이 낙관적인 그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2420에서 2540으로 보는 것 같아. 제시하면서 한국 주식장 그 상승의 그 주요 수급 주체였던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은 점차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원화 강세가 이제 빨랐던 만큼 그 이 환차익 메리트가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관심 업종을 보니까 인터넷,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렇게 뽑는 것 같습니다. 12월 FOMC 이전까지 발표될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현재는 진행형인 베어마켓 랠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현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FOMC 관련해서 사전과 후 경계감은 그 앞서간 시장 기대와 엄중한 매크로 현실 간의 약간 이격 조정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연구원도 있어요. 국내외 시장금리 추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밸류에이션 상승을 제약 또는 되돌리라는 역풍으로 그 기능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산타랠리보다는 깔딱고개 깔딱고개 구간에서의 시장 숨고르기가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대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산타랠리는 오진 않고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깔딱고개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보니까 하여튼 별로 썩 좋지는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볼 때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토요일 날 보셨죠? 미국장 그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막 쭉 빠지다가 그래도 계속 낙폭을 줄이긴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우는 올랐어 0.1. 근데 나스닥도 약간 좀 꺾긴 꺾였는데 마이너스 0.18%, S&P가 0.12% 정도 빠졌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월요일날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 보니까 월요일날 슈팅을 해줘야 할 텐데 상당히 궁금하고 필반도 많이 쭉 빠지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도 마이너스 0.78% 정도 빠졌습니다. 다행히 2,800원 지켰습니다. 2,800선은 일단 2,800선까지는 좀 밀리지 않겠나 봤는데 2,804로 잘 마무리됐고 환율이 좀 많이 빠지죠. 1,302원이에요. 5원 빠졌고 달러 1번엔 134.33엔 그리고 유가는 79.88달러 일본 엔화가 969.36원이에요. 유로화는 1372.31원 중국 이엔화 185.50원 소폭 다 올랐습니다. 휘발유 1618.79원 좀 내렸고요. 국제금값 1809.6달러 벌써 1800달러네요. 금값 많이 올랐다 보니까 국내 금값은 75,075.76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빠지죠. 이제 3.6에서 3.5 이제 3.4까지 갔어요. 3.4 이제 3.49 이하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3.4 이러다가 또 나중에 3.3까지 내려가겠죠. 열심히 발 빠지고 있고 선물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한 0.15, S&P 0.36, 나스닥은 0.68% 정도 빠졌고요. 러셀만 좀 올랐네. 0.07% 정도 올랐고, 독일은 0.5% 정도 올랐습니다. 프랑스 0.1, 영국은 마이너스 0.04, 둘 다 빠졌고, 유로는 0.13% 좀 올랐고, 이탈리아 0.12% 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64,400원, 400원인데,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좋진 않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64,4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도 갔어요. 그래서 거의 6만 1,0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한번 또 반등이 올라올 것 같아요. 6만 1,000원대는 충분히 회복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5만 6,000원까지는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 내는 힘들고 박스권에서 놀 거다.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면서 상황 파악하고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외인들이 많이 팔긴 팔았는데 다시 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인데 우리는 또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또 그 기회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실천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주간 고생하셨고 휴일도 잘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놀아야 돼. 놀 땐 잘 놀고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일단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